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가정 수업을 하고 있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또 재미있고 유익한 기술가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 우리 다 같이 지난 시간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쾌적하다 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이란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들 다들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쾌적한 주거 환경이란 이런 주거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주거 환경일까요? 자,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는 어떤 일정한 곳, 그곳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을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4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우리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알아봤었죠. 우리 이 4가지 요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리 무슨 환경이었죠? 맞아요. 온도랑 관련이 있는 열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봤듯이 창문이 엄청 큰 집이 나왔었죠. 창문이 정말 많은 집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많은 집에는 뭐가 잘 들어온다? 맞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빛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나요? 맞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코, 입, 여러분들의 호흡 기관으로 들어가는 이런 공기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통풍, 바람이 잘 통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무슨 환경이었나요? 맞아요. 우리가 소리로 듣는 귀, 소리. 그렇죠.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방음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만 해봤고,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 4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거 환경과 안전 단원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요건 중 첫 번째, 열 환경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요건, 열 환경. 우리 첫 번째로는 계절에 따라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가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 사계절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 여름과 겨울을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사진은 어느 계절인 것 같나요? 맞아요. 여름이죠. 자, 이렇게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에는 여러분 몸이 또는 여러분이 지내는 공간인 실내가 어떤 온도여야지 여러분들은 쾌적하다, 아, 기분 좋다, 아, 상쾌하다 이렇게 느낄까요? 온도가 높을 때 아니면 낮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여러분 더운 여름은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시원해서 온도가 낮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아, 쾌적하다, 아, 상쾌하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에 더운 공간에 있다면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아, 찝찝하고 그쵸? 그래서 기분이 상쾌하다고 느끼지 못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어때요? 따뜻한 공간이어야지 여러분이 쾌적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똑같이 시원한, 여름처럼 시원한 공간이어야지 여러분이 쾌적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맞아요. 여러분 겨울에는 반대로 조금 따뜻한 공간에 있어야 아, 몸이 너무 따뜻하다, 편안하다, 아, 기분이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요건 중에 여름철, 이번엔 여름철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여름철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집에서 옷을 어떻게 입고 있으면 시원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옷을 얇게 또 옷을 짧게. 그래, 맞아요. 그래서 옷은 이렇게 반팔, 반바지처럼 시원하게 옷을 입어주어야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도 몸이 시원하다, 그래서 쾌적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여름철에는 여러분 집에서 뭘 사용하죠? 주로? 맞아요. 선풍기도 사용하고 에어컨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어때요? 집 안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또는 어때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돌고 있을 때 여러분 바깥에 문을 열어가지고 따뜻한 바깥에 더운 공기를 들여오면 어때요? 시원하다고 느끼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냉방 중일 때는 문을 항상 잘 닫아가지고 시원한 공기가 안에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켜주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때요? 집에서 에어컨도 사용하고 선풍기도 사용하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써야 우리가 더 시원하게 느껴질까? 아니면 따로 쓰는 게 더 시원하게 느껴질까? 일단 선생님 두 개를 같이 써야 시원하게는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같이 쓰게 될 경우 전기세가 정말 많이 들 것 같아요.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오히려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전기료 때문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기세도 아끼면서 이 두 가지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다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 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좋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찬 공기가 더 빨리 퍼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선풍기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람의 방향이 같아야 좋습니다. 또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할 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면 냉방 효율을 15%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에어컨 잘 알고 사용하면 전기요금 폭탄도 비켜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다들 잘 보고 왔나요? 어때요? 우리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이랑 선풍기 요 두 가지를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실내 공기를 더 시원하게 그리고 찬 공기를 멀리 퍼뜨려 주기도 하고 어때요? 효율이 더 좋아서 우리가 오히려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방법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과 선풍기 바람의 방향을 같게 해주어야지 우리가 이 효율을 높이고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고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더운 여름에는 시원해야지 우리가 쾌적하게 느껴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더운 여름에 아주 시원하기만 하면 계속 더 낮은 온도로 시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더 쾌적하게 느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자, 우리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체육 시간이 끝나고 너무 덥죠? 열심히 체육 활동을 하고 오면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교실로 들어온 여러분이 어때요? 에어컨 온도를 가장 낮은 온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 그럼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그럼 너무너무 쾌적하고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냉방병이라는 게 있어요. 자, 냉방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왜 걸리는 거고 이 냉방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올게요. 자, 특히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주세요. 공포 영화보다 오싹한 냉방병. 그 일은 아주 더운 날 궁궐에서 생긴 일이었다. 전하! 누구인가? 신이 옵니다, 전하. 지금 거래 요즘 아주 핫한 신문물이 들어왔다고 하옵니다. 신문물? 호호.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이것은 에어컨이라는 물건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띡 쾌적 보송. 누구인가? 누가 지금 말을 하려냐 말이다. 오, 시원해. 아이, 지은아. 저 안에 동작물이 들어있나 봅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런 신통한 물건을 만들었는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쾌적 보송. 냉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미, 시원한 금이. 누구인가? 누가 침에 허락 없이 에어컨을 들여냐 말이다.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아유. 여봐라. 예, 전하.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예, 진짜 아니, 아유, 전하 살려주시오. 아니요, 전하 살려주시오, 전하. 그랬다. 임금님은 다른 사람은 절대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 혼자만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쐬고 또 쐬다가 그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몸은 찌뿌둥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이고 머리야. 냉방병에 걸린 것이었다. 냉방병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안녕. 어? 지난번에도 나온 뇌느님의 정예요원 체온중추? 맞아. 나는 체온정추야. 나는 뇌느님에게 몸의 체온을 감지해서 보고드리지. 그럼 냉방병에 걸리는 게 체온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냉방병에 왜 걸리는 거예요? 왜요? 냉방병은 집 안과 밖의 온도차가 많이 나면서 몸이 적응을 못해서 일어나는 병이야. 아하! 지금부터 내가 냉방병이 왜 걸리는지 알려줄게. 무더운 여름날 밖에 있으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 아이, 임금님의 정상 체온은 36.5도인데 온도가 이거 계속 올라가네. 37.5도, 37.6도, 아이고 이거 빨리 보고해야 되겠다. 뇌느님! 내가 체온이 오른다고 보고하면 뇌느님이 땀샘에게 땀을 흘리라고 명령해. 땀샘 작동. 땀 발사. 이렇게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는 거야. 그런데 아니 땀을 흘리는데도 정상 체온으로 떨어지질 않네. 오늘 많이 더운가? 매너님, 아이 그 체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 걱정 마. 우리한텐 또 방법이 있잖아. 산소 공급. 산소 공급. 산소 공급. 산소 공급. 피들은 들어라. 뇌느님? 몸에 열을 내보내게 피들은 모두 피부 쪽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모두 이동. 피부는 저쪽이다. 이동. 이렇게 우린 더운 여름엔 체온을 낮추며 더위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런데 에어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임금님이 에어컨 바람을 자꾸 쐬자. 아니, 방금 전까지 그 체온이 높았는데
또 이거 체온이 내려가네? 다시 겨울이 왔나? 매달님! 매달님! 왜 또? 이거 체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좀 전까지 체온이 올라간댔잖아. 근데 그게 계속 내려가네요. 예? 체온을 아껴야 됩니다. 알았어.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네? 땀을 그만 쏘라고요? 아니, 체온을 낮추라면서요. 아우, 지금은 체온이 또 낮아졌대. 그러니까 멈춰. 알겠습니다. 뭐야? 이동. 피들아, 멈춰. 예누님? 돌아와. 체온이 너무 내려갔대. 피부로 가지 말고요? 그래. 추우니까 근육을 떨어서 열을 낼 수 있게. 너희들도 근육으로 가는 게 좋겠어. 왜 갑자기 추워진 거지? 얘들아, 근육은 저쪽이다. 이동! 이동. 꿈틀. 여보세요? 지금 많이 춥거든. 몸에 열을 아껴야 하니까 너도 활동을 좀 멈춰. 저도요? 아니, 근데 지금 여름 아니에요? 아우, 나도 몰라. 암튼 지금 체온 엄청 내려갔대. 어서 멈춰. 네, 멈출게요. 이상기온인가? 왜 갑자기 춥지? 으아, 에어컨 때문에 몸이 겨울이 왔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 맞아.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져. 왜요? 에어컨 바람에 적응할 만하면 또 더운 데로 가고, 또 더위에 적응할 만하면 또 추운 데로 가고, 몸은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리게 되거든. 이거 체온이 또 올라가네? 매너님, 체온이 또 올라갑니다. 아이, 왜 이러는 거야? 아이. 네? 다시 땀을 쏘라고요? 아니, 아까는 쏘지 말라고. 아유, 그냥 쏴. 체온 또 올라간다잖아. 알겠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피들아, 피부로 다시 가야 돼. 다시 피부로 돌아가라고요? 확신해요? 그건 나도 몰라. 우선 빨리 돌아가. 네느님. 기온이 다시 올라간대. 다시 움직여. 왜 자꾸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매너님, 저기 체온이 또 내려가는. 야, 너 체온 중추. 너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래? 저는 그냥 체온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보고한 건데 그냥 나한테 자꾸 화를 내고 그러면 정말 정말 나 몰라. 계속되는 온도 변화에 나 체온 정추도 지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돼. 그래서 몸의 기관들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명령하라! 명령하라! 오락가락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느님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몰라. 머리 아파.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자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냉방병에 걸리는 거야. 추웠다, 더웠다. 냉방병은 몸이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거구나.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해요? 방법은 간단해. 우리 몸이 여름 날씨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에어컨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집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여주는 게 중요해. 잘 알았지? 자, 여러분. 공포 영화보다 더 오싹한 냉방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저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여름철에 시원하다고 하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항상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였죠? 맞아요. 우리가 체육 활동을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여름철에 실내 온도를 항상
적정한 온도로 맞춰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겨울철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실내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여름철에는 어때요? 반팔, 반바지 또는 되게 얇은 옷으로 해서 시원한 옷차림을 했었다면 우리 겨울철 실내에서는 어떤 옷차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긴 바지 이렇게 입고 또 옷도 되게 두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송보송 털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극세사라고 하죠. 이렇게 털이 있는 옷을 입어서 우리 체온을 잘 지키는 방법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난방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보일러 온도를 조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난방기구를 사용하거나 보일러로 실내 온도를 높이게 될 경우 바깥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때요? 문을 항상 잘 닫고 다녀야겠죠. 그래서 난방 중에는 문을 꼭 닫아주어야 우리가 어때요? 따뜻하게 실내에서 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진 속에 보면 어때요?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해, 그리고 일광소독이라는 글씨. 그런 다음 일광소독 옆에 건물에는 뭐가 막 이렇게 널려 있을까요? 맞아요. 이불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불이 이렇게 널려 있고 햇볕에 뭔가를 소독하는 느낌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일광소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햇빛에 지금 이불을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햇빛으로 우리가 지금 이불을 소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 왜 햇빛으로 이불을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에 이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름철에는 이불이 그래도 얇고 가벼워서 우리가 자주 세탁해서 빨아 입을 수가 있죠. 빨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겨울철 이불 같은 경우는 일단 여름철 이불보다는 그래도 두껍고 그쵸? 솜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자주 세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궁금할 텐데요. 보면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게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세탁해주지 않은 우리 이런 침구류 안에 이런 진먼지, 진드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햇빛에 잘 말려가지고 따사로운 햇빛을 받고 그 다음에 햇빛 밖에서 이거를 팡팡팡 이렇게 털어주죠. 먼지랑 같이. 그러면 이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진먼지, 진드기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또는 베개 이런 거에 자주 묻어있게 되면 어때요? 우리 코나 입에 기관지로 들어가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킨다든지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게 우리 피부에 닿는 경우에는 아토피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피부 염증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쾌적하고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내려면 이렇게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도록 이불을 자주자주 햇빛에 이렇게 말려서 건조시켜서 소독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도 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 추운 겨울철에 얘들아 따뜻하게 우리 집을 완전 후끈후끈 따뜻하게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여름철에는 냉방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겨울철에는 따뜻해서 뭐 난방병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철은 그냥 따뜻하게 잘 지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는 어때요? 일단은 보일러 온도도 높게 조절, 높은 쪽으로 조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실내를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하는 것에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혹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추측해 볼 수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얼음 물이 담겨 있는 컵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컵의 표면을 집중해서 보면 뭐가 맺혀 있어요?
맞아요.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컵이 깨진 것도 아니고 컵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 결로 현상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이 지점, 벽에서 따뜻한 공기 쪽으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히게 돼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결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결로 현상을 그러면 우리 실제 집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곳에 닿으면 생긴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우리 집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추우니까 보일러를 따뜻하게, 우리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차를 좀 끓여서 마셔볼까 하고 이렇게 수증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막 물을 끓이기도 하죠. 자, 어때요? 그러면 우리 집 공기는 따뜻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가득한 습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에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딱 닿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우리 집에 유리창이라든지 창문, 유리창이라든지 아니면 벽 부분, 그쵸? 그 부분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걸까요? 맞아요. 물방울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집에도 이렇게 유리창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걸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겨울철에 차를 타고 갔을 때도 이런 경험 해봤을 거고요. 이게 꼭 유리창, 창문뿐만 아니라 우리 집 벽에, 벽지 부분에도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 물방울,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물방울이 생기면 그냥 닦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텐데요. 이 물방울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물방울이 생긴 채로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벽지에 또는 창문 틀에 저렇게 까만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웠죠. 곰팡이가 집에 있다. 그러면 일단 첫째로는 냄새가 나겠죠. 냄새, 안 좋은 냄새도 나지만 두 번째로는 이 곰팡이 균이 공기 중으로 떠다니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코, 입,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분 피부에 닿아서 또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냥 벽지도 닦으면 되지 않을까요? 벽지도 잘 닦고 그냥 집은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벽지에 물기가 생기면 그때그때 잘 닦아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또 닦을 수 없는 부분에 이런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책장이라든지 옷장으로 이렇게 가려진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저렇게 곰팡이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결로, 선생님 저는 이 결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결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결로를 방지하는 방법 3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원인이 일단은 그렇죠.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온도차가 심했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차를 줄여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바깥 공기가 차가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안을 너무 그렇게 뜨겁게 온도를 심하게 따뜻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그 온도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결로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습도가 많더라도 이게 물방울이 맺히는 게 더 많이 맺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실내 습도도 45% 정도로 여러분이 유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단열재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여러분들 뾱뾱이라고 하죠. 뾱뾱이. 자, 이 뾱뾱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이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공기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깥 공기와 우리 실내 공기의 어때요? 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 실내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밖으로 가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걸 막아주는 단열의 역할을 해요. 차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뾱뾱이 같은 걸 창문에 붙여서 단열재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벽 사이사이에 이런 단열 효과가 있는 재료들을 많이 넣어서 두껍게 벽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집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수시로 환기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실내에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할 때는 문을 열어서 공기를 조금 순환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내 습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습기가 많아요 할 때도 환기를 시켜서 어때요? 바깥으로 우리 이 습도, 축축한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기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우리 4가지 요건들 중에 첫 번째 바로 열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특히 각각 계절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쾌적한 주거 생활, 주거 환경의 요건들 중에 빛환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서 66페이지, 67페이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